자, 그럼 이제 개념원리 184쪽 펼쳐가지고 경우의 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경우의 수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경우의 수 배웠는데 다시 한번 간단한 용어들을 복습을 하고 넘어가자. 자, 사건과 경우의 수가 나와 있어요. 자, 사건이란 건 뭐냐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 의하여 일어나는 결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은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는 어떤 시행을 했어. 주사위를 던진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뭐 짝수의 눈이 나오는 상황도 있을 수 있을 거고, 뭐 홀수의 눈이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뭐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런 결과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그 사건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몇 가지가 있을까? 그게 바로 경우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는 우리가 크게 이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 두 가지 법칙을 가지고 있는데, 요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합의 법칙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얘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경우가 어떤 두 개의 사건이 또는이라는 말로 엮일 때 합의 법칙을 써주게 되겠어요. 또는이라는 말로 엮일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진주에서 이제 부산을 놀러 간다고 해보자. 진주에서 부산을 놀러 가는 이제 어떤 주말에 놀러 갈 건데 이제 교통수단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지? 네, 교통수단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버스 노선을 잡아보니까 버스 노선이 뭐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차 노선이 2개가 있었다고 합시다. 기차 노선이 2개가 있었다고 하자. 자, 그럼 내가 진주에서 부산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경우가 되겠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가 노선이 3개가 있으니까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차를 타고 가는 노선이 또 2가지가 있으니까 2개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치? 이 말을 써주면 중간에 지금 접속사를 어떻게 이어서? 또는으로 읽었죠. 버스를 타고 가거나 또는 기차를 타고 가거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럼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되는 거야? 5가지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따라서 합의 법칙은 여러분들이 뭘 기억해 주면 되냐면 또는을 기억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배 법칙은 접속사가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나오게 되면은 얘는 고배 법칙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주에서 부산까지 갈 건데 밥을 먹고 출발할 거야. 진주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을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할 거예요. 자, 그럼 식사를 하는데 메뉴를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지? 식사는 메뉴가 이제 ABC 뭐 한식, 중식, 뭐 일식 이렇게 3가지를 이제 3가지 중에 하나를 먹고 간다고 생각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교통수단은 저기서 몇 가지가 있어서요. 교통수단은 뭐 이제 5가지 교통수단이 있어서 버스 노선 3개, 1, 2, 3번, 그 다음에 기차 노선 2개, 뭐 4번, 5번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자, 그러면 이제 식사를 하고 그리고 뭘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보자고. 자, 그럼 내가 그 행위를 엮었을 때 가능한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되겠어요? 한식을 먹고 버스 1번을 타거나, 한식을 먹고 버스 2번을 타거나, 한식을 먹고 버스 3번을 타거나, 또는 한식을 먹고 기차 4번, 한식을 먹고 기차 5번, 그 다음에 또 중식 먹고 버스 1번, 중식 먹고 버스 2번, 중식 먹고 버스 3번, 이런 식으로 쭉 세보는 거예요. 그럼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15가지가 나오겠죠? 왜? 한식 먹은 상태에서 5가지 경우가 생길 거고 이동하는데, 그 다음에 중식 먹고도 5가지가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일식 먹고도 5가지가 생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럼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되겠어? 15가지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걸 이제 일일이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고배 법칙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고. 자,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고, 그 다음에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이 5가지란 말이야. 자, 밥을 먹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교통수단을 타는 거예요. 자, 그리고로 엮였으니까 얘는 고배 법칙 곱하기로 해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네. 이런 게 이제 고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합의 법칙과 고배 법칙은 여러분들 국어 능력이 좀 중요한데, 어떤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할 때 어떤 사건 2개가 또는으로 엮이냐 아니면 그리고로 엮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접속사를 잘 만들어내야 돼요. 알겠어요? 자, 그럼 그걸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186페이지 개념을 익히기 문제로 한번 가볼까요? 자, 개념을 익히기. 자, 분식 235문제 봅시다. 분식점에서 김밥 4종류, 라면 3종류, 볶음밥 3종류를 판매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한 가지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요건 우리가 말을 번역을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김밥을 먹거나 또는
라면을 먹거나 또는 볶음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접속사가 뭘로 연결됐지다? 또는으로 연결됐지, 그지? 또는으로 연결됐으니까 어떻게 해주면 돼? 김밥 4종류, 그 다음에 더하기 라면 3종류, 더하기 볶음밥 3종류에서 총 몇 가지의 경우 10가지의 선택지가 나한테 있구나. 10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지금 또는이란 말이 안 보이잖아, 그치? 그 컴마로만 나와 있는데 그 컴마를 우리가 뭘로 해석해줘야 돼? 또는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또는이 돼야 될지 그리고가 돼야 될지 잘 모르겠다 치면은 말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봐. 내가 분식집에서 메뉴를 하나를 먹을 건데 김밥을 먹고 그리고 라면을 먹고 그리고 볶음밥을 먹으면 뭐가 되겠어요? 돼지가 되겠죠, 그죠? 선생님 저 배가 나오게 되는 말이야. 서로 손가락질 하지 마. 자, 이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는 김밥을 먹거나 또는 라면을 먹거나 또는 볶음밥을 먹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속사를 넣어서 말을 다시 만들어 봤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3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나오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 그랬습니다. 자, 그럼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주사위가 이렇게 두 개의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작은 주사위 A, 큰 주사위 B 이렇게 생각해 주면은 주사위 두 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될까요? 얘는 모든 경우의 수는 A에서 나오는 거랑 B에서 나오는 거를 순서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이거 중학교 때다 해봤지, 그지? 네. 자, A에서 1 나오고 B에서 1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A에서 2 나오고 B에서 2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런 식으로 세보면은 몇 가지가 나오겠어요? 얘는 총 경우의 수가 36가지가 나오죠, 그죠? 왜냐면은 A에서 A를 던져서 주사위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B를 던져서 주사위 결과가 나오는데 A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고 그 다음에 B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가 6가지인데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다는 얘기는 A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B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자, 선생님이 중간에 접속사를 뭘 썼어요? 그리고를 썼어요. 자, 그리고는 무슨 법칙? 고배 법칙입니다. 그죠? 그래서 6 곱하기 6해서 36가지가 나올 거예요.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순서상으로 이렇게 적어도 되고 아니면 표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지. 표를 그려서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려서 자, A 주사위에서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고 B 주사위에서 또 1, 2, 3, 4, 5, 6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A에서 1 나오고 B에서 1 나오는 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적어주면은 이 칸수가 총 몇 칸이 돼? 36칸이 되지. 그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한번 보자. 서로 다 그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수를 했는데 자, 두 눈의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다. 요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줄 수 있냐면 수의 합이 10일 이상이니까 10일이거나 또는 12이거나 이런 상황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최고 큰 수가 나오는 건 6이랑 6이기 때문에 11을 넘어갈 수는 없어. 자, 그럼 11이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 A에서 5 나오고 B에서 6 나와서 여기에 11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A에서 6 나오고 B에서 5 나와서 여기 11이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수의 합이 11이 되는 케이스는 몇 가지?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2가 나오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6, 6 이렇게 한 가지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일단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눈의 수의 합이 10일이거나 또는 10이니까 또는 무슨 법칙? 합의 법칙이죠. 그래서 더해가지고 몇 가지다? 3가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눈의 수의 차가 1 이하가 되는 경우의 수를 했으니까 1 이하라면 어떻게 해석해주면 되지? 차가 1 이하다. 그러면은 얘는 어떤 경우들이 되겠어요? 차가 1인 경우랑 또는 어떤 경우야? 차가 0인 경우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색깔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 자, 차가 1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야? 두 수의 눈의 차이가 1인 케이스는 2, 1 나오거나 1, 2 나오거나 또는 3, 2 나오거나 3, 2 나오거나 2, 3 나오거나 또는 4, 3 나오거나 3, 4 나오거나 또는 5, 4, 4, 5 그 다음에 6, 5,
5, 6 요런 경우도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친 경우들 이게 총 몇 가지가 되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가 되겠습니다. 얘가 10가지예요. 자, 그 다음에 차가 0인 경우. 차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야? 똑같은 숫자라는 얘기지? 자,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케이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요렇게 이제 6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여기에 6가지 케이스가 있을까? 얘는 6가지 케이스가 되겠어요. 자,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곱해줘야 돼? 또는이니까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따라서 얘는 몇 가지? 16가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선생님이 너무 쉬운 얘기를 하고 있나?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주사위 문제는 좀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그려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표에서 어떤 상황인지 체크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A 주사위가 1, 2, 3, 4, 5, 6, 그 다음에 B 주사위가 1, 2, 3, 4, 5, 6. 그래서 동시에 이제 나오는 경우의 수는 1, 1, 2, 1, 3, 1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몇 가지가 나온다? 36가지가 나온다. 이 36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체크를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7번 문제 봅시다. 자, 현진이는 모자 4종류, 티셔츠 3종류, 바지 5종류를 가지고 있다. 모자, 티셔츠, 바지를 각각 하나씩 고르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라고 그랬어요. 자, 요거 접속사를 우리가 그리고로 엮어야 될까? 또는으로 엮어야 될까? 어떻게 해줘야겠어요? 자, 외출을 하려고 이제 옷을 세팅을 하는 거야. 옷을 세팅을 하는데, 자, 모자를 하나 고를 거고, 그 다음에 티셔츠를 하나 고를 거고, 그리고 이제 바지를 하나 골라서 입고 나갈 거예요. 네. 자, 선생님이 지금 접속사를 뭘 썼지? 그리고를 썼죠. 그죠? 그리고를 썼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모자 쓰고 상의 입고 티셔츠 입고 바지를 안 입고 나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SNS에 뜬다. 얘는 3개 다 해줘야 되거든. 자, 3개 다 해줘야 된다. 모자 쓰고 그 다음에 티셔츠 입고 그 다음에 바지 입는다. 뭐야? 선생님이 지금 접속사를 뭐 썼지? 그리고를 썼지. 그치? 그리고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야? 고배 법칙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모자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리고 티셔츠 3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 다음에 바지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이제 세팅을, 나의 디자인을 완성하는 방법은 총 몇 가지가 되겠다? 4 곱하기 3 곱하기 5 해가지고 몇 가지? 60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얘는 고배 법칙으로 엮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자, 문제에서는 지금 접속사가 표현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리고를 넣어야 말이 자연스러운지 또는 넣어야 말이 자연스러운지를 확인을 한 다음에 고배 법칙을 쓸지 합의 법칙을 쓸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경우의 수 문제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생님이 쉬운 예라만 가지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게 그리고가 들어가냐 또는이 들어가냐를 판단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틀리게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문제에 접속사가 없어도 내가 접속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237번에는 거기에다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간다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습니다. 235번 문제랑 비교를 해보세요. 235번이랑 237번은 똑같이 컴마들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사이에 접속사가 또는이냐 그리고냐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알겠지? 네. 내가 말을 만들었을 때 또는이냐 그리고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38번 문제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집, 도서관, 학교를 연결하는 길이 있어요. 집에서 도서관을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도 이제 말을 내가 번역을 해보자. 또는이 들어가거나 그리고가 들어가게 번역을 해보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서관을 가고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학교까지 가는 거지. 그죠? 이건 그리고로 엮여야 되죠. 내가 집에서 출발하는데 갑자기 집에서 도서관 가거나 또는 도서관에서 학교를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집에서 출발해서 학교까지 도착하는 경로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저 집에서 도서관 가는 경로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에 도서관에서 학교 가는 경로가 몇 가지? 4가지죠. 지금 길이 보니까. 따라서 길을 선택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경로는 총 몇 가지가 있겠어요? 12가지가 생기겠다. 3 곱하기 4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념을 익히기로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봤고요. 자, 이제 필수예제 문제들로 들어가 봅시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자. 자, 1에서부터 10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00장의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뭐 여기 1이 적힌 카드,
2가 적힌 카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이 적힌 카드까지 쭉 100장이 있습니다. 100장인데 이 중에서 내가 한 장을 뽑을 거예요. 한 장을 뽑을 건데 자 1번 문제를 보니까 12의 배수거나 12의 배수 또는 1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요거를 이제 계산해보자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또는이니까 얘는 무슨 법칙이에요? 합의 법칙을 생각해주면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12의 배수를 생각해볼 거야. 자, 1부터 100까지 중에서 12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 이걸 생각해보면은, 자, 여러분들 이거 숫자를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자, 12의 배수니까 12에다 1 곱한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2에다가 2 곱한 게 있을 거고, 12에다가 3 곱한 게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세나가면 조금 쉽거든? 자, 그럼 12에다 얼마를 곱해야 100보다 작은 마지막 12의 배수가 나올까? 8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12 곱하기 8 해주면 96이니까. 그래서 얘는 12 곱하기 8까지 나오게 되니까 여기 있는 숫자들에서는 요게 바로 뭐야? 요게 바로 개수란 말이야. 따라서 12의 배수는 몇 개가 나와? 8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13의 배수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13의 배수를 생각해 보면은 13의 배수는 그럼 13 곱하기 1이 있고, 그 다음에 13 곱하기 2가 있고, 13 곱하기 3이 있고, 이런 식으로 세 나와가지고 13 곱하기 8 하면은 얘가 100을 넘어가네요, 그죠? 그죠? 13 곱하기 7 하면 100을 안 넘어가지? 따라서 얘는 13 곱하기 7까지 몇 개가 있겠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7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자, 여기 주황색으로 쓴 부분이랑 초록색으로 쓴 부분 중에 똑같은 숫자가 있는지 확인해봐. 두 번 세주면 안 되잖아, 그치? 얘랑 얘는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개가 된다? 8 더하기 7에서 몇 개? 15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2번 문제를 봅시다. 자, 2번 문제를 보면은, 자,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의 카드가 적힌다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2의 배수 또는 5의 배수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가운데 접속사는 또는이니까 우리가 더해주면 될 거야. 그래서 한번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2의 배수부터 생각해보자. 2의 배수. 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2, 땡땡땡땡 해가지고 2 곱하기 얼마까지? 50까지 나오게 되니까 얘는 총 몇 개가 나오겠어요? 50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5의 배수 생각해볼까? 자, 5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5 곱하기 1, 5 곱하기 2, 땡땡땡땡 해가지고 5 곱하기 20까지 해가지고 얘는 몇 개가 나와? 20개가 나오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뭔고 하니까 2의 배수랑 5의 배수 중에 겹친 숫자가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위에서 2 곱하기 5랑 밑에서 5 곱하기는 똑같이 10이니까 두 번 겹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내가 두 번 세준 게 뭐지? 10의 배수를 두 번 세줬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10의 배수가 두 번 세줬으니까 10의 배수 겹치는 숫자들을 제외를 시켜야 돼. 자, 그럼 10의 배수는 몇 개가 있을까 생각해볼까? 10 곱하기 1, 10 곱하기 2 해가지고 땡땡땡땡 해서 10 곱하기 얼마까지? 10까지 10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두 번 겹치는 거는 한 번 빼셔야 되겠죠? 따라서 50에다 20을 더해주고 10을 빼서 계산해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답은 몇 개? 60개다.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또는이 나왔다고 무조건 그냥 더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각각을 셌을 때 겹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줘야 돼? 두 번 세줬으니까 한 번 빼줘야 되죠, 그죠? 그 녀석이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 집합에서 배운 뭐예요?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다? A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해주고 A 교집합 B 두 개를 동시에 말독한 거 두 번 세줬으니까 요걸 한 번 빼준다. 요거랑 공식이 똑같은 거예요. 알겠어요? 좋은 사람들 많네. 또 아침 일찍이라. 자, 조금 온도를 낮춰보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번 문제 봤고, 자, 3번 문제 좀 어려우니까 별표 5개 칩시다. 자, 3번 문제. 자, 3번 문제. 자, 요건 선생님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100과 서로 소인 자연수라고 했습니다. 자, 100과 서로 소인 수는 어떤 수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이거 우리 집합할 때도 실현했던 건데, 100과 서로 소다. 서로 소라는 말뜻이 뭐죠? 서로 소라는 말뜻이? 자, 보민이가 한번 얘기해볼까? 자, 보민아, 서로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소라는 얘기가 뭐예요? 두 개의 숫자가 서로 소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 아는 사람? 다이리
우리가 한번 얘기해볼까? 두 수가 서로 쏘다. 필기해놓자. 자, 저기다 필기해놓자. 자, 두 수가 서로 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두 수의 공약수가 뭐다?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는 게 서로 소예요. 알겠어요? 아유 참 일찍 또 온다 아주. 네. 자, 두 수가 서로 소라는 얘기는 두 수의 공약수가 1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00과 서로 소라는 얘기는 100이랑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인데, 자 그럼 100이랑 공약수가 1밖에 없는 수를 내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려면은 이런 식으로 해보면 돼요. 자, 요 100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돼? 100은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그럼 이제 100은 2 두 번 곱해주고 5 두 번 곱해주고 이런 숫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2의 배수거나 5의 배수거나 이런 숫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과 서로수가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100은 요 소인수 분해해주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2랑 5가 없는 숫자들을 소인수 분해했을 때 2랑 5가 없는 숫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고, 따라서 100과 서로 소인 숫자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 100과 서로 소인 자연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요런 숫자를 찾아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왜? 100이 소인수로 내주면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으로 나오니까. 자, 이거 적어놓읍시다, 여러분들. 자, 100과 서로 소인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해줄 수 있다?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니다. 자, 필기하세요, 모르는 사람은. 자, 187쪽이야. 자, 그럼 가빈이가 한번 얘기해보자. 조금 전에 배운 거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한번 답을 얘기해봅시다. 자, 45와 서로 소인 자연수는 그럼 어떤 수겠어요? 3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수가 되겠죠. 왜? 45는 소인수분 해주면 3의 제곱 곱하기 5기 때문에 3과 5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요? 그래서 45와 서로 소인 자연수는 3의 배수도 아니고 그리고 5의 배수도 아닌 수, 이런 숫자가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00과 서로 소인 자연수는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데, 자, 우리가 집합에서 배운 거 한번 응용을 해봅시다. 2의 배수를 집합 A라고 놓고 5의 배수를 집합 B라고 놓으면 2의 배수가 아닌 건 A의 여집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5의 배수가 아닌 거는 B의 여집합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전체 100개 중에서 A의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 이 녀석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석해주면 뭐예요? 2의 배수가 아닌 수들의 집합과 그다음에 5의 배수가 아닌 수들의 집합의 공통된 거, 교집합을 찾아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등으로 간의 정리해서 어떻게 돼요? A 합집합 B 전체 집합에서 어떻게 해준 거야?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 되거든. 자, 여기 2의 배수가 있어, 여기 5의 배수가 있어. 우린 2의 배수도 아니고 5의 배수도 아닌 숫자가 몇 개가 있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이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 부분에 몇 개 있어요? 이 부분에 아까 50개 있었고, 이 부분에 20개 있었고, 자, 공통된 게 10개였으니까 이만큼은 몇 개가 돼? 아까 전에 구했듯이 총 60개가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바깥쪽에 있는 건 전체 100개 중에서 60개 빼고 몇 개가 되겠어요? 40개가 남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로라는 거 여러분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집합에서도 비슷한 문제 나온 적이 있죠, 그죠? 우리 연습할 때 요거는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두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세 문제 중에 241번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241번 지금 한번 풀어볼까요?
자, 241번 봅시다. 자, 1에서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5 또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뭐예요? 5의 배수를 뜻하지, 그지?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7의 배수를 뜻합니다. 그래서 5의 배수이거나 또는 7의 배수인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생각해 주면 돼요? 5의 배수의 원소의 개수 세고, 그 다음에 7의 배수의 개수 세고, 5와 7의 공배수의 개수를 세가지고 두 번 세준 건 한번 빼주면 되겠지, 그지? 네, 그렇게 세주면 총 몇 개가 나와요? 32개 나오죠, 그죠? 5의 배수 몇 개? 20개, 그지? 1부터 100까지니까 7의 배수 몇 개? 13개 나오나요? 14개 나오지, 14개. 그 다음에 공배수, 5와 7의 공배수 몇 개 나와? 2개 나오죠, 그죠? 35, 70, 2개 나오니까 더해준 다음에 빼주면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필수에서 2번 문제 보자. 자,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이제 잘 보세요. 자, x 더하기 2y 더하기 3g가 11이 되는 자연수 xyz의 순수상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어. 자, 여러분들 이제 이걸 무턱대고 여기다 자연수들 넣어가지고 11이 되는 거 찾으려면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요령이 좀 있습니다. 요령이 있는데, 자, 요령 지금 잘 보자. 요령 공부하니까. 자, 여기 미지수가 몇 개요? xyz 3개야. 자, 3개 보면은 x의 개수는 지금 얼마지? x의 개수는 1이죠. y의 개수는 얼마예요? 2죠. g의 개수는 얼마예요? 3이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요 개수가 제일 큰 녀석부터 값을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개수가 제일 큰 녀석부터 값을 대입해주면 돼요. 자, 왜 그런지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x 더하기 2y는 7이다. 뭐 요런 녀석을 만족하는 자연수 xy의 개수를 자연수 xy의 순수상의 개수를 생각해본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들 x가 1이면 y 값은 얼마나 나와요? x가 1이면 y 값은 3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x가 2면 y 값이 얼마가 나오지? x가 2면 y 값은 2분의 5가 나오는데 얘는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요건 경우에서 제일 시켜줘야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개수가 작은 녀석을 내가 먼저 뽑아서 생각을 해주다 보면은 이 녀석이 자연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럼 내가 쓸데없는 것까지 세야 되니까 경우의 수 세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빨리 걸리겠어요? 빨리 걸리겠어요가 뭐야? 오래 걸리겠어요? 아니면 시간이 덜 걸리겠어요?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죠? 안 세도 되는 것까지 세다 보니까 숫자가 경우의 수 세는 게 너무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근데 여기 y부터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y 값이 1이야. y 값이 1이면 x 값은 얼마가 되지? 5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y 값이 만약에 2면 어떻게 돼요? y 값이면 x 값은 3이 되죠. 그 다음에 y 값이 3이면 x 값은 어떻게 돼요? x 값은 1이 되죠. 그 다음에 y 값이 4면은 x 값은 이제부터는 음수가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생각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럼 이 y가 만약에 자연수면은 x는 무조건 뭘로 나와? 자연수로 나오잖아. 왜냐면 자연수 더하기 자연수니까. 얘가 자연수면 얘는 무조건 자연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개수가 큰 녀석부터 우리가 숫자를 대입해서 세주는 게 훨씬 더 노가다를 덜하고 빨리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밑줄 쳐놓읍시다. 자, 밑에 그 가운데 키포인트. 자, 방정식,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또는 정수의 순서상의 개수를 찾을 때는 방정식이나 부등식에서 어떤 거를 기준으로 개수가 가장 큰 항을 기준으로 수를 대입한다. 이게 중요한 요령이에요. 알겠죠? 자, 어떤 녀석? 개수가 제일 큰 녀석. 자,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문제도 보면은 여기 3g 요 녀석 3이 제일 개수가 크잖아, 그지? 3g부터 숫자를 대입하기 시작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이제 풀어봅시다. g 대신에 내가 먼저 1을 대입했다고 생각을 해볼 거야. g 대신에 1을 대입하면 얘는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x 더하기 2y는 얼마가 돼? 1 대입시켜서 넘겨주면은 x 더하기 2y 값은 8이 되겠죠, 그죠? 요런 상황에서 또 x랑 y 문자가 두 개가 남았는데 뭐가 개수가 더 커? y가 개수가 더 크죠, 그죠? 여기서부터 y부터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y가 만약에 1이면은 x는 얼마가 되겠어? 6이 될 거고, y가 2면은 x는 4가 될 거고, y가 3이면 x는 2가 될 거고요.
y가 4면은 x는 0이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안 세도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따라서 g값이 1일 때는 수소쌍이 몇 개가 나와?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수소쌍을 내가 세보면은 2, 3, 1, 그 다음에 4, 2, 1, 그 다음에 6, 1, 1 이렇게 이제 3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g가 2인 경우도 생각을 해봅시다. 자, g 대신에 1을 대입해보면 이 식은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2y는 6이 넘어가니까 이때는 5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역시 y랑 x의 수소쌍을 내가 생각해보는 거야. 자, 그럼 y가 2면 x는 3이고 y가 2면 x는 1이고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2개 나오죠. 그죠? 2개 나온다. 자, 그 다음에 g가 3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3대 비교면 9니까 넘어가면 x 더하기 2y는 2가 될 거고 얘를 만족하는 둘 다 자연수가 되는 건 없죠. y 대신에 1 넣으면 x가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안 세도 되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가 g가 1일 때 3개 나오고 g가 2일 때 2개 나오니까 총 몇 개의 순서쌍이 나오겠어요? 5개의 순서쌍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경우를 좀 덜 세고 빨리빨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x값부터 대입시켰다고 생각해봐요. x가 1이야. 그럼 넘어가면 2y 더하기 3g는 10이 되는데 또 y 대신에 1 넣었을 때 g가 자연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거 다 따져줘야 되니까 너무 어때요? 귀찮게 되겠죠. 그죠? 따져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내가 문제를 빨리 풀고 싶어. 노가다를 덜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개수가 큰 녀석부터 넣어주면 된다. 알겠죠? 네, 중요한 거니까 요령 잘 기억해 두고. 자, 그럼 요거랑 똑같은 요령으로 여러분들 밑에 242번 문제를 242번 문제 한번 연습해 봅시다. 똑같은 요령대로. 자, 242번은 몇 가지 나오죠? 7가지 나오죠. 그죠? 얘는 뭐부터 대입시키면 돼요? x의 개수가 제일 크니까 x부터 시작해서 x가 1일 때,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이렇게 해준 다음에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또 y랑 g가 나오면 g의 개수가 더 크지, 그지? 그래서 g 대신에 또 g가 1일 때, g가 2일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꼼꼼하게 세보세요. 다 해봤나? 선생님이랑 같이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자, 이번에는 x의 개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g의 개수가 그 다음 y의 개수가 제일 작죠. 그죠? 그래서 x부터 대입을 시작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x가 1인 경우부터 생각해보자. 자, x가 1인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 y 더하기 2g의 값은 얼마가 돼요? 여기 3 넘어가면 9 나오죠. 그죠? 이런 경우에 대해서 yg의 순서를 생각해주면 이번에 g의 개수가 2로 더 크니까 g부터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g가 1이면 y값은 7이 될 거고 g가 2면은 y값은 5가 될 거고 g가 3이면 y값도 3이 될 거고 g가 4면은 y값은 1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몇 쌍이 나와? x가 1일 때 이렇게 4개 나오죠. 그죠? 네, 4쌍 나오고 그 다음에 x가 2일 때도 생각해보자. 자, 2 대입해주면은 y 더하기 g는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역시 2지. 자, 그럼 g가 1일 때 y 값은 4, g가 2일 때 y 값은 2. 이렇게 2개밖에 안 나오지, 그지? 네,
두 개밖에 나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x가 3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x가 3일 때는 y 더하기 2g는 3이 되니까 이때는 g가 1일 때 y는 1 이렇게 한 쌍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4개 더하기 2개 더하기 1개 주니까 몇 개가 되겠어? 7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세주면 돼요. 이거 대입하는 순서를 다르게 하면 중간에 그 자연수 안 나오는 것들이 쭉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져요. 자, 따라서 유령대로 개수가 제일 큰 녀석부터 대입을 시키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이제 3번 문제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그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제 분배 법칙을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러분들 거기 문제 보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녀석과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g라는 녀석을 곱했을 때 이게 항이 몇 개가 나오냐 얘를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분배 법칙 써서 정리해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볼까? 자, 요렇게 전개시켜주면 뭐가 나와? ax 나올 거고, 요렇게 전개시켜주면은 ay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시켜주면은 ag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전개시켜주면은 bx, 그 다음에 by, 그 다음에 bg, 그 다음에 cx, 그 다음에 cy, 그 다음에 cg 이렇게 나오게 되겠어요. 다 분배시켜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것 중에 동류항이 있어 없어? 동류항이 없죠. 동류항이란 게 뭐예요? 봄이나 동류항이 뭐지? 동류항이 뭐예요? 동류항. 여러분들 수학 공부할 때 항상 용어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동류항이라는 게 뭐예요? 동류항. 우리가 다항식을 쭉 썼을 때, 문자식을 썼을 때 문자가 같은 경우, 문자가 같은 항, 이런 걸 이제 동류항이라 그러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2xy랑 3xy는 어때요? 여기 xy 부분이 똑같으니까 뭐야? 동류항이 되는 거지, 그지? 동류항끼리는 우리가 더하거나 뺄 때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런 게 동류항이에요. 자, 동류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다시 한번 정리해 줍시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요 녀석을 쭉 전개시켰을 때 얘는 동류항이 나와 안 나와? 하나도 겹치는 게 없죠. 더하기로 겹쳐진 게. 분배 법칙을 다 써봤을 때 문자가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몇 개가 나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의 항이 나오고 있어요. 자, 항이라는 건 뭐예요? 더하기 빼기로 이어진 각각의 요 곱하기로만 이루어진 각각의 하나의 식들을 뭐라고 한다? 항이라고 한다. 이 항이 총 몇 개가 나와? 서로 다른 게 9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전개를 다 시켜보지 않고도 항이 몇 개가 나올지만 한번 예측을 해볼 거예요, 이제부터. 자, 예측을 해보면은, 자, 여기 어떤 하나의 항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잘 보세요. 자, 여기 A, B, C 중에 하나를 택하고, 그 다음에 여기 X, Y, Z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주면 하나의 항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서 A를 택하고 여기서 X를 택했어. 그럼 AX라는 항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C를 택하고 여기서 Y를 택해서 그러면은 CY라는 항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얘를 이제 번역을 해주면은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X, Y, Z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선택. 이렇게 해주면 뭐가 되는 거야? 항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항 하나를 만들기 위한 경우의 수는 A, B, C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X, Y, Z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있는데, 자, 그리고 여기 있으니까 무슨 법칙을 써주면 돼? 곱의 법칙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죠? 따라서 얘는 몇 개가 된다? 9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요런 문제도 한번 보자. 예를 들어서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에다가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 얘를 전개시켰어. 그럼 얘는 항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내가 일일이 다 전개시켜보지 않아도 15개가 나올 거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왜? 이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그리고 요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 준다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4가지 경우, 여기에서 선택하는 게 5가지 경우가 되겠죠? 총 몇 가지 경우가 돼요? 20가지 경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선생님이 요 밑에다 예제 하나 더 적어줄 테니까 요 예제는 그 책 밑에다가 키포인트 위에다 좀 적어둡시다.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랑 그 다음에 뭐 M 더하기 L 더하기 N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Y 더하기 G 더하기 W 이렇게 3번 곱한 게 나왔어. 3번 곱한 게 나왔어. 그럼 얘는 총 서로 다른 항이 몇 개가 나올까를 생각해주면
A, B 중에 하나 택하고 그리고 M, L, N 중에 하나 택하고 그리고 X, Y, G, W 중에 하나를 택해주면 되니까 여기가 경우가 두 가지 그리고 여기가 경우가 세 가지 그리고 여기가 경우가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어요? 24가지의 서로 다른 항이 나오게 되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은수야 필기하자. 자, 그래서 여기 곱해지는 거를 기준으로 곱해 법칙을 생각해주면 돼요. 여기서 하나 택하고 여기서 하나 택하고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택하고 여기서 하나 택하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택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은 서로 다른 항의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개 곱해진 게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풀면 되겠어요. 당황하지 말고 풀자. 그럼 이제 이런 문제도 한번 볼까?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그럼 A 더하기 B에다가 X 더하기 Y 곱한 거랑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C 더하기 D에다가 G 더하기 W를 곱한 거고는 항이 몇 개가 나올까 이런 걸 생각해보자. 자, 그럼 여기서는 항이 몇 개 나오죠? 4개 나오죠, 그죠? 여기서 4개 나옵니다. 여기서 항이 몇 개 나와요? 4개 나와요. 근데 문자가 다 다르니까 여기서 나온 4개랑 여기서 나온 4개 중에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4개 나오고 더하기 여기서 4개 나왔을 때 총 서로 다른 항 몇 개가 나오겠어요? 8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때 여기 더하기는 뭘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야? 또는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항의 개수가 나오거나 또는 여기서 항의 개수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죠? 실제로 적어보면 겹치는 게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얘는 8개의 항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거기 245번 확인체 끝 245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굉장히 쉽죠? 자, 245번은 몇 개 나와요? 앞에는 항이 몇 개 나오지? 4개 나오지, 그치? 뒤에 거는 항이 몇 개 나와요? 6개가 나오죠. 근데 겹치는 게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더하건 빼던지 간에 항을 쭉 나열했을 때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가 나와요? 4개에다가 6개를 더해주면 되니까 10개가 나오게 되겠지, 그치? 네, 그래서 답은 10개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와서 필수의 4번 문제 봅시다. 자, 여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들어야 돼. 자, 이 페이지는 별표 10개. 약수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어느 단원 문제랑도 겹쳐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해석을 좀 잘 해봐야 돼요. 자, 책에 나온 내용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정리를 해줄 테니까 지금부터 잘 듣도록 합시다. 약수에 대한 얘기인데 요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곱. 자,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자연수 n을 72라는 숫자를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보자. 72라는 숫자. 그럼 우리 이제 어떤 걸 생각해 볼 거냐면은 72의 약수는 총 몇 개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72의 약수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될까? 요걸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72의 약수를 다 곱했을 때 얼마가 될까?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알겠어요? 네. 자, 그럼 먼저 이 녀석을 약수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 그지? 약수를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분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70의 약수를 세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줄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소인수분해하는 방법.
자, 소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써보면은 이 n이라는 숫자가 70인데 72는 8 곱하기 9니까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표를 지금부터 만들어 볼 건데, 자, 이 표를 이제 만들어 봅시다. 어떤 식으로 표를 만들 거냐면은 잠깐 한 줄 더 그은 것 같네. 자, 표를 이런 식으로 만들 건데 이 개수, 칸의 개수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2의 세제곱이 보이잖아. 그치?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 2를 한 번 곱한 거, 2를 두 번 곱한 거, 2를 세 번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줄에도 1, 그 다음에 3을 한 번 곱한 거, 3을 두 번 곱한 거 이런 식으로 써줄 거예요. 자, 2의 제곱은 4고 2의 세제곱은 8이 되겠죠. 3의 제곱은 9가 된다. 그래서 이 교차하는 칸에다가 두 숫자를 곱한 녀석을 적어볼 거야. 자, 곱한 녀석을 적어보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자, 1 곱하기 1은 1, 그 다음에 2 곱하기 1은 2, 4 곱하기 1은 4, 8 곱하기 1은 8, 그 다음에 1 곱하기 3은 3, 3, 2, 6, 3, 4, 12, 3, 8에 24, 그 다음에 9, 1은 9, 9, 2, 18, 9, 4, 36, 9, 8에 72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죠? 여기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숫자들이 뭐가 되는 거야? 약수들이 되는 거야. 약수들이 돼요. 자, 그럼 약수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은 여기 어떻게 되겠어? 여기 칸의 개수를 세는 거랑 어때요? 똑같죠, 그죠? 칸의 개수를 세는 거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 거 하니까 이 경우에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로가 4칸이고 세로가 3칸이죠. 그래서 총 몇 개가 나와? 12개가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요령으로 어떻게 배우는 거 아니까 요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요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어떻게 됐어? 곱하면 약수의 개수가 나온다라고 중학교 때 배웠지. 그 원리가 뭐야? 요 1 때문에 칸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1 때문에 칸이 하나씩 늘어나기 때문에 약수의 개수를 셀 때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럼 이 소인수분해 과정을 이용해주면은 약수의 총합도 계산해줄 수가 있거든. 자, 약수의 총합.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까 이거 여기 있는 빨간 숫자들을 다 더하면 되는데 빨간 숫자를 그냥 다 더할 거면 별 의미가 없죠, 그죠? 네. 얘를 좀 요령 있게 계산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어떻게 생각해주면 되냐면 여기 있는 걸 다 더해줘요. 1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요 녀석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세 개를 더해준 거야.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얘를 이제 다 더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주면 되거든. 이렇게 해서 곱해주면 뭐가 돼요? 약수의 총합이 나오게 되겠어요. 실제로 분배법칙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계산할 때. 그래 안 그래? 그죠? 우리 문자 시점 생각하면은 요렇게 분배법칙 써주면 여기 1이 나오는 거야. 자, 요렇게 분배법칙 써주면 여기 3이 나오는 거고 요렇게 분배법칙 써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9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배법칙을 내가 쭉쭉 써보면은 여기 있는 숫자들이 하나씩 다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돼? 더하기로 엮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분배법칙 써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계산하면 얼마가 돼?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해주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15가 나오겠죠. 얘는 15가 나오고 곱하기 얘는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 9 해주면 되니까 얘는 13이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된다? 15 곱하기 13이 된다. 얘를 계산하면 이 숫자들 다 더한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이런 방법은 이제 어때? 여러분들 이 숫자가 좀 작아서 그냥 더하는 거나 이렇게 계산하는 거나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숫자가 나중에 더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쉽겠죠. 그죠? 다 더하는 거보다. 그지? 1이 다 더해서 다 더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더 쉽단 말이야. 자, 그래서 약수의 총합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거를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그럼 어떤 자연수 n이 a의 알파 제곱, b의 베타 제곱, 그 다음에 c의 감마 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소인수 분해가 됐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로 약수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겠어요? 약수의 개수 n은 요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곱해주면 돼요. 알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더하기 이런 식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냐면은 약수의 총합은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여기 이제 1 더하기 a의 1제곱 더하기 a의 2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a의 알파 제곱까지 더해준 거 곱하기
1 더하기 b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b의 베타 제곱까지 더해준 거 곱하기 또 1 더하기 c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c의 감마 제곱까지 곱해준 거 더하기 뭐 곱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요령을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약수의 총곱을 생각해 볼게요. 약수의 총곱.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약수들을 내가 다 곱해볼 거야. 1, 2, 4, 8, 3, 6, 12, 24 이것들 다 곱해볼 거예요. 다 곱해볼 건데 곱할 때는 이런 방식, 이런 표를 이용하면 좀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약수를 다른 방식으로 세볼 겁니다. 다른 방식 어떻게 세볼 거냐? 자, 여러분들 곱해서 72가 되는 숫자는 1 곱하기 72, 1과 72 이렇게 이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2랑 36이 나오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2, 36, 그 다음에 3, 얼마? 24, 그 다음에 4, 얼마? 4랑 18, 그 다음에 5는 안 되고 6 곱하기 12, 그 다음에 7 안 되고 8 곱하기 9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죠? 네. 곱해서 72가 되는 숫자들이 이런 숫자들이 이제 약수야. 그래서 약수의 개수 여기 이렇게 세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아까 12개 나왔잖아요. 그죠? 1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내가 두 개씩 이렇게 곱해보면 각각이 다 뭐가 돼? 얘도 결과가 70이고 얘도 결과가 70이고 얘도 결과가 70이고 얘도 72, 얘도 72, 얘도 72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약수들을 다 곱하면은 72가 결국 몇 번 곱해진 거랑 똑같아? 6번 곱해진 거랑 똑같이. 그래 안 그래? 그죠? 이 6개라는 개수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약수의 개수 12개를 두 개씩 쌍을 지어가지고 72를 6쌍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그죠? 72를 6쌍을 만든 겁니다. 아, 그래서 이 약수의 총곱은, 자 마지막으로 여기 약수의 총곱, 약수의 총곱은 어떻게 되겠어? 총곱은 72에 6제곱이 되는데 이 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석이 된 거야? 72에 약수의 개수 12를 2로 나눈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어요? 약수의 개수 2를 약수의 개수 12개를 2로 나눴어. 왜? 두 개씩 한 묶음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약수의 총곱은 내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가 있냐면은 얘는 원래 숫자 n에다가 여기서 구한 약수의 개수 n을 2로 나눈 녀석만큼 거듭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건 책에다가 정리를 좀 해놔야 돼. 그래서 190페이지에다가 여러분들 72를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써준 거를 한번 쭉 적어놓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 공식들을 적어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한번 정리를 한번 쭉 하세요. 그냥 공식만 적어두면 안 돼. 이 말만 보면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72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써준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표 그리는 것까지 연습을 해서 쭉 정리 한번 해봐야 된다. 자, 190페이지에 있는 내용 정리 한번 쭉 하자.
자, 지금 당장 1학년 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 약수의 개수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나중에 2학년 3학년 올라가면 이제 약수의 총합이나 약수의 총곱에 해당되는 문제까지 나오는데 문제는 2학년 3학년 때 이걸 따로 안 알려줍니다. 2학년 3학년 때 이제 수원이나 수투에서 이걸 따로 안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약수에 대한 토픽은 지금 이제 완벽하게 소화를 하고 가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약간 응용 문제 하나 필기 덜한 사람 조금 이따 필기할 시간 줄 테니까 약간 응용 문제 하나 좀 보고 갑시다. 자, 응용 문제라고 해봤자 밑에 확인 체크에 있어요. 확인 체크인데 약간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령을 좀 알아야 되거든. 확인 체크 249번이나 250번 문제를 풀 때 이제 이 요령을 좀 써먹어 줘야 되는데, 자, 문제 이 72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자, 72의 약수의 개수가 아까 몇 개가 나왔어요? 12개가 나왔죠. 그죠? 근데 얘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 겁니다. 다른 방식으로. 자, 72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보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네. 그러면은 72의 약수는 어떤 꼴이 될 거냐면은 2의 x제곱 곱하기 뭐 3의 y제곱 이런 형태로 나올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될 텐데 잘 들어. 근데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뭐가 되는 거 아니까 x에 들어갈 있는 숫자가 0, 1, 2, 3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 요거를 얘기를 해줘야겠네. 자,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수원 가면 가장 기본적으로 맨 처음에 배우는 건데 이거 미리 알아두세요. 자, 우리가 어떤 수의 0제곱은 뭘로 약속을 할 거냐면 얘는 1이라고 약속을 할 겁니다. 알겠어요? 이건 약속이니까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뭐다? 1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에 제곱해주면은 얘는 A를 두 번 곱한 건데 A를 두 번 곱할 때 기본적으로 1에다가 A를 두 번 곱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얘는 1에다가 A를 한 번도 안 곱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이게 진짜 얘기는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70의 약수가 2의 x제곱 곱하기 3의 y제곱 형태로 주어질 건데 이 x랑 y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 보면은 x는 0, 1, 2, 3 네 가지 경우가 생기고 y는 몇 가지 경우가 생기겠어요? 0, 1, 2 세 가지 경우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x랑 y에 x의 0, 1, 2, 3 중에 하나를 뽑아서 놓고 그리고 y에다가 0, 1, 2 세 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넣으면 72의 약수가 하나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고 그리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니까 선생님이 지금 접수가를 뭘로 만들었어? 그리고로 만들었잖아. 그치? 그리고는 무슨 법칙? 곱의 법칙이요. 그래서 4 곱하기 3에서 몇 개가 나온다? 12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발전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조금 전에 선생님 설명한 거 이거 잘 듣고 보세요. 자, 70의 약수 중 3의 배수는 몇 개냐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3은 최소한 몇 번은 곱해줘야 돼? 한 번은 곱해줘야 되는 말이야. 자,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이번에 몇 가지가 되겠어? x는 4가지 0, 1, 2, 3이 다 되는데 근데 3은 최소한 한 개는 있어야 되니까 y는 몇 가지가 되겠어요? 2가지가 돼요. 2가지. y는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3이 하나 있거나 3이 2개 있거나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 그럼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와? 4 곱하기니까 몇 개? 8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그 8개가 3의 배수인 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그죠? 옆에서 보면 요만큼이 3의 배수야. 그래서 여기 8개가 나오는데 왜 8개가 나온 거야? 얘는 2의 0제곱, 1제곱, 2제곱, 3제곱까지 0, 1, 2, 3이 다 되는데 이쪽은 1제곱과 2제곱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2가 돼서 몇 개가 나온다? 8개가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럼 요걸 이해를 했으면은 여러분들 밑에 확인 체크 250번 문제 한번 풀어보자. 250번.
자, 250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600의 양의 약수 중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600을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볼 거야. 자, 600은 이제 100 곱하기 6이죠, 그죠? 100 곱하기 6이고 100은 12 두 번 100은 12 두 번 곱해지고 6은 2 곱하기 3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 하면 얘가 2 곱하기 5가 이렇게 두 번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럼 최종적으로 2는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고 3은 1개가 있고 그 다음에 5가 몇 개가 있는 거야? 2개가 곱해지지. 요런 숫자가 이제 600이라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죠? 600이라는 숫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600의 약수는 어떤 형태로 주어지냐면은 2를 뭐 n번 곱하고 3을 n번 곱하고 그 다음에 5를 l번 곱한 요런 형태의 숫자로 주어질 거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네, 일반적으로 요런 형태. 근데 m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0, 1, 2, 3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나와요?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n이 될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0, 1, 2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약수의 총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 하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3이 돼서 8, 3, 24개의 약수가 나오게 되겠어요. 알겠죠? 네,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이렇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거는 600의 약수 중 뭐의 배수? 3의 배수의 개수를 찾고 싶어. 네. 3의 배수의 개수를 찾고 싶으면은 자, 역시 여기 m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 1, 2, 3이 다 되는데 n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3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3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니까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한 가지, 1 한 가지, 얘는 네 가지. 그 다음에 n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1, 2 역시 세 가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00의 약수 중 3의 배수는 총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12가지가 나오게 되겠어요. m을 택해주고 n을 택해주고 l을 택해주면 되니까 그리고였겠지, 그지? 그래서 4 곱하기 1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가지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잘 보자. 그러니까 600이 소인수분해하면 2를 소인수로 가지고 3을 소인수로 가지고 5를 소인수로 가지니까 이게 몇 개씩까지냐를 이제 택해주면은 약수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이해되니 이거?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잘 보고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녀석입니다. 네, 기억을 잘 해두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시 5번 문제는 여러분들 중학교 때도 많이 풀어봤고 그렇게 어렵진 않은 거라서 얘는 이제 패스할게요.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 10번만 금방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문제 풀 때 그냥 한번 공부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필수예시 6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필수예시 6번 문제 봅시다. 자, 필수예시 6번. 자, 색칠하기 문제예요. 색칠하기 문제. 자, 색칠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제 거기 있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원래 색칠하기 문제가 좀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이 경우의 수 단어에서 좀 쉬운 문제만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자, 지금 서로 다른 5개의 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5개의 색. 예를 들어서 뭐 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노랑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초록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파란색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색으로 할까? 보라색. 바이올렛 이거 스펠링 맞나? 맞겠죠? 영어 공부가 좀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겠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5개의 색이 있다고 칩시다. 이 5개의 색을 여기다 이제 색칠해가지고 이 5개를 구분을 시킬 거예요. 구분을 시킬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5개의 색을 다 안 써도 돼. 다 안 써도 돼요. 4개의 색만 써도 됩니다. 구분만 되면 되는 거야. 네, 구분만 되면 되게. 어쨌든 간에 A랑 B랑 색깔이 같으면 안 돼요. 여기가 각기 칠하면 여기가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보일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는 말고 A랑 B는 다르지만 뭐 B랑 D는 같아야 되고 B랑 C는 또 색깔이 달라야 돼. 이렇게 인접한 영역, 여기 변으로 이어진 부분들은 색깔이 다르게 칠해서 구분을 시켜야 돼. 자, 그렇게 색칠하는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가 될까 생각해 볼 건데, 이런 건 요령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해 주냐? 색칠하는 순서를 잡아주면 돼요. 색칠하는 순서. 자, 색칠하는 순서는 어떻게 잡냐면은, 순서는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제일 많은 것부터.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많은 부분부터 색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이 좀 빨라져요. 자, 예를 들어서 A를 보자. A는 인접한 영역이 몇 개야? 여기 4개 다 인접하고 있지, 그치? A는 인접한 영역이 4개인데 B는 인접한 영역이 몇 개요? 2개죠, 지금. 그죠? 이렇게 2개. C는 인접한 영역이 몇 개야? A, B, D 이렇게 3개가 나오고 D도 인접한 영역이 A, C, E 3개가 나오고 E는 인접한 영역이 A랑 D 2개밖에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건 A입니다. 그래서 색칠하는 순서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은 A부터 시작해서 A에다 색칠하고 그 다음에 C랑 D 중에는 뭐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아무거나 먼저 칠해도 돼요. 그래서 뭐 알파벳 순서대로 가자. 뭐 C를 칠하고 D를 칠한 다음에 그 다음에 B랑인데 여기도 이제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B를 칠하고 E를 칠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칠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자, 그럼 이게 접속사가 이제 뭐가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선생님이 A에다가 이 5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택해가지고 색칠을 하고, 그리고 C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D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B에 색칠을 하고, 그리고 E에 색칠을 해주는 거야. 자,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들어갔어요. 이건 무슨 법칙이에요? 곱의 법칙이죠, 그죠? 네. 자, 그 법칙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이제 곱해주면 된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A에 색칠할 수 있는 색깔의 수는 일단 5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 뽑아서 색칠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A는 5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C에 색칠할 건데 C는 A랑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A에서 색칠한 건 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남아? A에서 쓴 거 빼고 4가지 경우가 남겠지, 그치? 따라서 C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4가지. 그리고 D에 색칠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A랑 C에 색칠을 이미 했으니까 요거 2개 빼고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는 색깔이 몇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3가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D에 색칠할 수 있는 건 3가지. 그리고 B에 색칠한 거 생각해볼까? B는 이제 인접한 게 A랑 C니까 A에 칠한 거랑 C에 칠한 거 빼고 나머지 칠해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도 색깔이 몇 개 남아서 3가지 경우가 남은 거야. 그리고 E도 어떻게 돼요? E도 A랑 D에 칠한 거 빼고 3가지만 쓸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3가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0 곱하기 9 곱하기 3이니까 얼마가 되나? 9, 2, 18, 180에다 3 곱해주니까 540까지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경합계 많죠, 그죠? 경합계 많기 때문에 이걸 일일이 내가 다 세는 거는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고배업체를 써가지고 이렇게 계산해줘야 되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판에 색칠을 이제 영역을 구분해서 색칠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주면 된다?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어떤 경우부터 가장 많은 것부터 색칠을 하기 시작하면 되고요. 인접한 영역의 개수가 똑같으면은 그때는 순서 상관없어요. 여기 D 먼저 칠하고 C 다음에 칠해도 됩니다. 이거 2개는 자리 바뀌어도 되고요. 이거 2개도 자리 바뀌어도 돼요. 알겠죠? 네, 이런 식으로 색칠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거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밑에 확인 체크 253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한번 봅시다. 금방 나오죠? 자, 지금 색깔은 몇 개를 쓸 수가 있어요? 색깔은 5개의 색깔을 역시 쓸 수가 있어. 서로 다른 5개의 색. 처음에 색깔 몇 개 쓸 수 있는지도 구분을 생각해 줘야 된다. 서로 다른 색 5개가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색칠할 건데, 자, 그럼 이제 서로 다
인접한 영역이 구분되도록 칠해주면 되는 거야. 같은 색으로 여러 번 써도 상관없고요. 자, 그럼 인접한 영역이 제일 많은 게 D죠, 지금. D가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의 영역에 인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를 먼저 칠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칠할까 보면 A나 B가 둘 다 인접한 영역이 하나, 둘, 세 개죠. 얘도 세 개고. 그래서 A랑 B를 뭐 이런 식으로 칠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랑 E를 이런 식으로 칠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거는 맨 처음에 이제 색깔이 5개가 있으니까 5가지가 다 가능하고, 여기 뭔가 하나를 칠했어. 그럼 이제 A에 칠할 수 있는 건 이 D에 칠한 거 빼고 나머지 색깔 4개 중에 하나를 택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A는 4가지가 가능하고, 자, 그럼 A도 칠했어. 자, 그럼 B에 칠할 수 있는 거는 A랑 D에 칠한 거 빼고 나머지 3개의 색깔 중에 하나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B에는 3가지가 가능하고요. 자, B에 칠했어. 자, 그 다음에 C를 보자. C는 요거 2개 빼주고 칠해주면 되죠. 그래서 C도 3가지. E는 또 요거 2개 빼고 칠해주면 되죠. 3가지가 되겠습니다. 숫자가 아까 전에 똑같네. 그래서 얘는 답이 몇 개가 된다? 540개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색칠하는 경우까지 했고요. 자, 내일까지 여러분들 숙제를 좀 줄 건데, 숙제는 베이직센 숙제를 좀 줄 거야. 자, 베이직센 134페이지부터 139쪽까지 오늘 배운 거 다 이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네, 풀어보죠. 자, 내일 숙제 다 아는 사람은 수업 끝나고 숙제 다 하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내용 내일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할 거예요. 그죠? 8문제 정도로 테스트 한번 할 거니까 집에서 베이직센 공부 좀 해봅시다. 시험 시간은 촉박하게 줄 거예요. 지각하지 말고, 알겠지? 네, 여기까지. 시험 시간